자, 이 지표는 아마 여러분의 차트에도 켜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써본 적이 있는 지표예요.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지표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실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표를 과매도와 과매수 구간에서의 신호만 주목해서 아주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9년간 보조지표만 죽어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뭔가 깨달음이 하나 딱 왔는데, 그게 뭐냐, 모든 지표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CD든 뭐 스토캐스틱이든 RSI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의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지표인 RSI를 어떻게 활용해야 승률을 지금보다 1.5배 이상 높일 수 있을지 아주 정확하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신다면, 끝까지 보고 이해만 딱 하신다면 모든 보조 지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RSI를 하나를 배웠지만 마치 현존하는 모든 보조 지표를 그 원리와 사용 방법을 모두 깨닫고 이해한 수준의 경지에 이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두 보조 지표를 모두 끝내버리십시오. 결국 차트에 표현되는 건 인간 심리를 대변할 뿐이니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RSI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용법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RSI는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를 클릭해서 RSI 검색하시면은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값은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습이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취향에 맞게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세요. 뭐 색깔 뭐 노란색 해야 되냐, 뭐 흰색 해야 되냐, 검정색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잘 식별 가능한 그런 색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이 평행선, 여기가 이제 과매수 구간이고 기준점은 70 이상일 때가 바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 아래 평행선 있죠. 여기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통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러한 공식만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과매도 구간, 즉 RSI 30 이하 오버솔드 구간에 들어온 걸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는데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로 RSI가 수치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죠. 그 과매수 구간에서는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끝없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운 기본 개념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용법, 진짜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매매 기법, 진짜 RSI의 활용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RSI는 다이버전스와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뻔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끝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법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은 그 내용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다이버전스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신호예요.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셋업 할 수 있으며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RSI 저점이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추세 반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하락을 봐야겠죠. 언제쯤 하락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이때는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그쵸?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는 RSI 고점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분명히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앞전 고점에 비해서 RSI의 고점은 앞전 고점에 비해서 낮아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플한 다이버전스 신호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다이버전스가 맞니 안 맞니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런 사례들 때문입니다. 자,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게 RSI 지표입니다. 이게 RSI 선이죠. 자,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격의 고점이 높아지고 대신에 지표, RSI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습니다.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버티면서 오히려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RSI 하나도 안 맞다, RSI 다이버전스를 이거 어떻게 믿냐. 그리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거 삼성전자 30분봉 차트입니다.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RSI의 저점은 오히려 높아졌어요. RSI의 저점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상승 다이버전스잖아요. 상승 다이버전스로 반등을 쭉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쭉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이버전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건 먹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진짜 이 영상에서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영상의 핵심 꿀팁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RSI 보조지표의 한계점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RSI와 캔들의 다이버전스를 볼 게 아니라 이평선과의 다이버전스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RSI를 세분화해서 각각의 이평선과 연동되는 그 힘을 보고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RSI보다는 훨씬 더 적합한, 이 연계 분석법에 적합한 지표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스토캐스틱인데, 왜 그러냐면 RSI는 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스토캐스틱을 저는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캐스틱은 이 K선과 D선이 애초에 그리고 선이 두 개로 만들어진 지표예요. 그래서 골크데크 신호까지 발생하는 신호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활용하시는 것을 훨씬 더 권장드립니다. 스토캐스틱이 마법의 지표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스토캐스틱은 다른 지표들보다도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으로 예시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지금 이렇게 세 개로 세분화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앞전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여기 위에 보여지는 얘를 대파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대파동이 어떻게 돼 있냐? 12평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스토캐스틱이, 대파동이 여기서도 똑같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그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 사례, 하락 다이버전스 사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만 보셔도 12평선이 앞전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살짝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확연하게 고점 하락 쌍봉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내려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다이버전스는 아무 때나 막 갖다 놓고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이버전스가 실패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을 써서 봐도.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놓고 쌍바닥에 쓰리바닥까지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올라가고 다시 죽으러 가죠.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강력한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를 제대로 된 무기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평선 배열 상태를 항상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이버전스는 이평선 배열 상태에 따라서 그 힘과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이버전스를 보고 거래를 하셔도 항상 실패를 했던 거예요. 지금 오른쪽 위에 올라오는 다이버전스 영상, 제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평선 배열 상태를 먼저 파악하기 전에는, 분석하기 전에는 절대 다이버전스를 들이대밀지 말라라는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제가 다뤄놨으니 이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꿀팁인데,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제가 9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몇 분봉으로 봐야 하나요? 그래서 그 다이버전스 몇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 완전 초보 수준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위에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둘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몇 분봉 봐야 되는지, 몇 시간 차트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아주 명확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점이 확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선물, 주식, 코인, 외환 뭐 각각 다들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시죠. 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하시고 코인만 하는 분들은 코인만 하시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게 이거 코인에도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 FX 외환에도 적용되나요? 해외 선물에도 적용되나요? 각자 거래하는 상품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지금 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법을 가지고 모든 시장에서 모든 상품들을 다 예측해서 맞춘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해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모든 상품, 모든 금융 상품에 다 적용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그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굉장히 영상들이 다양하게 많이 추천됐는데 그 영상들 꼭 다 보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에 굉장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한국 주식에서 보조지표를 보는 게 이게 뭐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직접 오늘 한국 주식의 보조지표를 통해서 거래 예측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주식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RSI 활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더욱더 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선 스토캐스틱과 이평선의 조합으로 예측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론을 보고 저는 파동에너지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파동에너지 이론은 현재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접하시고 2만 3천여 명이 되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카페에 이미 검증이 됐죠. 충분히 많은 분들이 후기를 올려주시면서 개선된 그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라는 증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노력 없는 성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방향성 없는 노력은 단순히 헛발질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지만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헛발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헛발질 하지 않으시도록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파동에너지 이론을 통해서요. 제가 그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만 3천여 명이 넘는 투자자분들이 파동에너지 이론을 통해서 성과를 이미 내고 계시거든요. 아직 파동에너지 이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카페 링크예요. 카페에서 기초이론을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노력을 헛된 데다가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데다가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